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제가 노래하는 곳 델리어 오웬스 7순이 다 되어서 낸 첫 장편 소설 기가 막힌 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제가 똑같다고 했는데 영어로는 한 번 더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YG가 좋은 발음으로 한번 읽어주시죠. 아, 저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거죠. 네. JYP가 해보세요. 아니 JYP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박평. 제일 젊은 박평. Where? 아, 떨지 말고. 떨려요. 가제 어떻게? Where the crow does sing? 크로데드의 복수형인데요. 크로데드 우리 잘 안 쓰는 말이죠. 보통 이제 가제 뭐 랍스터라고 하거나 네. 크레이피쉬라고 하거나 하는데 크로데드라고 하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네. 그 뉴욕타임스 목록에서 제목을 한참 보고서 저건 뭘까? 막 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아요, 맞아요. 크로데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네, 저희도 모르는 단어입니다. 네. 댓글 소개 먼저 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푸른 종이님, 소설 잘 안 읽는 저에게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책걸상. 태고의 시간들을 조용히 보관하면서 지웠습니다. 아, JYP. 소망 없는 불행. 요건 대출해놨는데 마침 추천해 주시네요. 노벨 문학상 수상도 수상이지만 어머니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라고 해서 빌렸거든요. 잘 읽어보겠습니다. 네. 야, 이렇게 또 태고의 시간들 독자와 만날 기회가 없어지네요. DDUNG 떵이라고 읽어야 됩니까 이거? 네.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다. 오스카 생중계만큼이나 흥미진진한 박평 YG JYP. 전 JYP의 독서 취향 팬이자 YG의 TMI 팬이자 TMT 왜 말을 바꿔 읽어? TMT. 네, TMT 팬이자 박평의 고급진 표현에 존경을 표하며 어느새 8개월째 애청자입니다. 오래오래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YG는 TMT인 동시에 TMI. TMT는 또 뭐예요? 투머치 토커. 아, 투머치 토커. 저번에 TMT 알아듣는 것 같더니 모르고 한 말이었어요. TMT라고도 막 하셨는데. 아, 그랬어요? 또 순간 연결을 못 시켰나 봐요. 션최님 경애의 마음 방금 다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정은님의 FM 영화 음악이 듣고 싶어지네요. 참고로 팟빵에서 이거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정우님의 FM 영화 음악을 팟빵에서 경애의 마음하고 정은님의 FM 영화 음악은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책에 나오나? 기억이 안 나죠. 오래돼서. 네. 정서가 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켈리님도 댓글 주셨습니다. 네, 스콧 스미스의 페어를 읽었습니다. 540쪽에 이르는 제법 두꺼운 책이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사흘 동안 퇴근 후 꼬박 읽어서 완독하였네요. 제가 멕시코에 1년 정도 머물렀었는데 칸쿤의 화려한 밤, 유카탄 반도 여름의 습한 기온과 과테말라, 온두라스까지 이어진 마야 유적지들이 생각나서 추억 소환까지 했던 소설입니다. YG님 좋은 책 추천 감사합니다. 저도 샨타람이라는 호주 작가 그레고리 데이비드 로버츠의 소설책 추천드려요. 본인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인데 호주 탈옥수가 인도로 몰래 들어가 겪는 일들입니다. 빈민촌의 의사도 되었다가 다시 인도 감옥에도 갇혔다가 마피아 조직에 들어갔다가 전쟁까지 참전하게 되는 600쪽 2권에 이르는 엄청난 스케일의 책인데 10년 전에 추천받고 드디어 완독하였네요. 다소 거친 소재의 남성적인 소설이지만 조만간 드라마로도 만들어진다고 하니 좋아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 추천드려요. 샨타람, 그레고리 데이비드 로버츠. 네, 저도 안 읽은 소설인데 기억해 놓겠습니다. 600페이지 2권이라고요? 네, 뭐 은퇴하면 읽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전 뭐 포기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저 한번 들춰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그 돌베개 출판사에서 프리모레비의 주기율표를 만드셨던 지금은 그 민음사 계열의 밤비 출판사의 편집장님으로 계시는 김희진님께서 뒤늦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 다들 궁금해하셨잖아요. 그 프리모레비 주기율표 한국어판에 납과 수음편 색이 다른 이유. 저번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기억이 안 난다고 자기도. 내가? 네, 맞아요. 그랬었는데 본인이 책도 찾아보고
그때 작업할 때 참고했던 영업한 불호판 다 찾아봤나 봐요. 그래서 이제 깨알같이 카톡으로 막 증빙 사진 같은 걸 보내셨는데 짐작하신 대로 그 두 편만 순수한 픽션이어서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넣었었다고 하고요. 그런 힌트를 왜 얻었냐면 한국어판만 아니라 영어판 불어판도 두 챕터의 본문 할자가 이탈릭으로 다르대요. 아하. 그리고 역자 선생님께서 헷갈리신 것 같은데 자기 기억에는 이탈리아판 원서도 그 두 챕터만 활자가 달랐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고. 이탈리아판은 전부 이탈릭체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뭘 그런가? YG랑 수준이 안 맞아서 방송을 못 하겠어요. 박평은 지금 알아듣고. 응? 박평도 순간 못 알아들었었죠. 아니야, 박평은 저 왜 낮에 그러니까. 개그냐 이러고 지금 웃었는데. 너무 순진무구하시다. 아니 박평도 놀란 표정 지었던 걸로 나 기억나는데. 저런 썩은 낮에 개그를 하다니라고 지금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아 그래요? 저 바보 만들고 네. 우리나라는 서체를 바꾸는 거는 이렇게 챕터 전체를 바꿔 쓰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네. 표지, 종이 색깔을 다르게 한 게 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탈릭체 이런 게 한국어는 잘 안 어울려요. 네. 그게 다 조합 문자여가지고. 그러니까 이탈릭 안 하고 우리는 주로 이제 고딕으로 고딕으로 하는데 고딕으로 너무 길게 가면은 또 보기 힘들고 그리고 책에서도 이탈릭체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죠. 가끔 있죠, 그래도. 있긴 한데. 근데 굉장히 드물게. 이제 드물게 아주 적은 분량만. 우리나라 그 글자는 이렇게 기울여 놓으면 왠지 약간 좀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CHAE 땡땡땡땡님 중1 아들이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을 너무 재밌게 읽더라고요. 다 읽더니 비슷한 책을 추천해 달라는데 혹시 비슷한 류의 읽어볼 만한 책 추천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수질위생 나오자마자 사서 계속 아이방 주변에 눈에 띄게 배치해 놓고 낚여라 주문을 외워서 2-3달 만에 읽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저의 독서 습관 길들이기 방법이 여러 권의 책을 뿌려놓고 낚이길 바라는 거거든요. 꼭 추천 부탁드립니다. 추천 꼭 부탁드려요. 네. 경쟁 도서를 추천해 네, 감사합니다. 중1 아들이 수질위생을 재밌게 읽었다. 아유, 훌륭한 친구입니다. 네. 굉장히 수준 높은. 네. 비슷한 책은 없죠. 이렇게 훌륭한 책은 잘 없습니다. 굳이 언급을 하자면 또 YG가 쓴 책 중에서 세 바퀴로 가는 과학 자전거라는 책이 있거든요. 저 때 자기 책을 추천하다니. 그 책을 이어서 읽어보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을 재미있게 읽는 중1이라면 사실 뭐 12발자국 이런 것도 충분히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12발자국 좋죠. 네. 정대승의 12발자국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어려울라나? 아니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세 바퀴로 가는 과학 자전거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델리아 오웬스의 장편 소설 가재가 노래하는 곳,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최상위권에 60주 이상 랭크되었다는 전설적인 소설입니다. 첫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횡설수설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정리가 안 됐나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원래 그런가? 네, 원래 우리가 뭐 언제는 그렇게 정리를 잘하고 근본 없는 방송. 네. 지난번에 하여튼 성장 소설이며 연애 소설, 청춘 소설이면서 생태 과학 소설, 뭐 스릴러, 뭐 법정 소설 뭐 이런 얘기 다 했는데 네. 앞에 쭉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법정 얘기는 결국 왜 나오냐? 요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이긴 한데요. 체이스의 등장까지 이야기를 네. 했었는데 네. 그 지난 시간 말미에 막 이런저런 설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만 들으시면서도 야 이거 정말 뭐 이것저것 짬뽕 같으면서도 뭔가 재밌는 요소들이 많다라고 애청자분들께서 생각을 하셨을 텐데 딱 그 체이스가 등장해요. 체이스는 생긴 것도 잘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을의 대표 스포츠 선수죠. 그렇죠. 뭐 하킹, 풋볼, 미식축구. 네, 미식축구. 네.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는 누구나 다 여자라면 약간 매력을 느끼는 동네 셀럽이지. 스타 쿼터. 네. 그리고 그 동네 킹카.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 여자 저 여자한테 찝적대는 그런 친구인데 이 체이스가
다른 친구들은 경원시아는 이 습지 소녀에게 관심을 보인단 말이죠. 그렇죠. 약간 그런 관심이겠죠. 약간 뭐랄까 좀 나쁜 종류의 관심. 뭔가 좀 소유. 뭔가 좀 이렇게 색다르고 그리고 보통 접하는 자기를 따라다니는 여학생과는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저 여성을도 내 것으로 해야겠다라는. 그래서 슬쩍 접근을 하는데 마침 그때 테이트에게서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카야는 외로우니까 체이스의 매력에 또 훅 빠지죠. 기본적으로 외로움에 대한 책이잖아요. 작가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쵸. 하는데 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나마 자기를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통로였던 테이트라고 하는 남자도 4주 있다 온다더니 대학 가버리더니 몇 년 동안 연락도 없고 이러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근사한 남자가 나타나서 좋다고 자꾸. 캔디에서도 테리우스가 떠난 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남자가 있나요? 너무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아무튼 뭐 그런 설정인 거죠. 그런데 하필 그렇게 등장하는 남자가 그 테이트와는 전혀 질적으로 좀 다른 나쁜 아이인 거죠. 불순하죠. 불순하게 그 아이는 처음부터 성적 매력을 어필해서 어떻게 하면은 카야랑 한번 자볼까. 정복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관심밖에 없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찝쩍거리는데 결국 좀 사귀죠 둘이서. 사귀긴 사귀입니다. 근데 사귀는데 뭔가 이런 특별한 성적인 관계는 없는 채로 시간이 좀 지나가는데 이 체이스가 자꾸 조릅니다. 하자고. 그래서 뭐 어쨌든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고 심지어는 체이스는 헛말로 약속까지 하죠. 결혼하자 우리. 결혼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카야가 허락하는 그런 측면도 있죠 지금 작품에서. 그래서 카야는 한편으로는 약간 미심쩍은 구석이 있긴 하지만 그 체이스와의 새로운 미래를 막 꿈꾸면서 막 부풀어 오르는데 이제 발길이 딱 끊겨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책의 한 절반 정도까지의 흐름입니다. 뒤쪽 절반에 가면은 이제 살인 사건인지 아닌지 그리고 살인 사건이라면 범인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쭉 나오고요. 그와 동시에 혹은 뭐 별개로 이 카야라는 친구가 책을 씁니다. 그게 또 되게 히트를 하는 또 그런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이어지고. 그러니까 그 본인의 롤 모델이었던 알도 레오폴드의 그 샌드 카운티 연역과 비슷한 종류의 책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습지의 12달이 어떤 식으로 바뀌고 그 바뀌는 과정에서 습지에 살고 있는 가재 같은 생명체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를 멋진 그림과 함께 곁들인 책을 써서 무턱대고 출판사에 보내봤는데 출판사에서는 미국은 그런 시장에 있으니까 너무나 매력적인 책이라고 당장 출판을 하고 그 출판된 책이 또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진짜 그 어패류 수렵 채집해서 돈을 벌던 습지 소녀가 작가로 20대 일학 작가가 되는 거죠. 뒤쪽 이야기는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말고도 충분히 긴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더 얘기하면 이제 책을 읽는 재미가 없어지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뒤쪽 부분 이제 추리 소설, 우리 추리 소설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추리 소설 법정 스릴러에 해당하는 부분만 놓고 봤을 때도 상당히 근사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이 부분만 봐도. 그리고 독자의 뒤통수를 치는 게 있어요. 뭐 있죠. 네. 예, JYP는 어떠셨어요? 뭐 저는 예상했던 결말과 맞아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는 끝까지 잘 모르는 채로 이게 어떻게 되지? 이러면서 이제 갔는데 이 되는 거죠. 사실 JYP 되게 싫어하는 거 있잖아. 왜 막 스티븐 킹이나 아니면 또 일부 이상한 몰지각한 작가들이
절대 스티븐 킹 몰지각각 작가 만드시는 겁니까? 아니. 스티븐 킹은 이제 가끔 좀 그렇고 이제 일부 몰지각한 작가들은 늘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거 도저히 풀 수 없는 퍼즐 내놓고 갑자기 막판에 가면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이래버리는 무책임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최근에 한번 당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자연 그 자체. 자연적인 방법으로 이게 문제를 다 절묘하게 푸는데 할머니 대간데 이런 느낌이 확 듭니다. 델리아 온스 할머니 대간데 훌륭하십니다. 이분은 또 써야 돼. 근데 이거 쓰는데 10년 걸렸다는데 다음 책은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제가 가제가 노래하는 곳을 읽은 다음에 그 토머스 해리스 아시죠? 한니발. 한니발의 토머스 해리스가 또 오랜만에 신작을 냈잖아요. 카리모리라고 하는 책. 그래서 또 그 책을 번역하신 분이 우리 책걸상에도 한번 나오신 박산호 선생님이셔가지고 겸사겸사 인연으로 제가 카리모라라고 하는 책을 구입해가지고 읽었는데 그 책은 플로리다 습지가 무대예요. 그래요? 네. 플로리다 습지가 무대고 거기에 이 여주인공 이름이 카리모라인데 그 카리모라도 습지 소녀와 비슷해요. 습지 소녀는 왜 카로 시작하는 거야? 다? 카야, 카리모라. 그 카리모라는 이제 그 K가 낯설어서 그래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K로 시작하는 이름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 아 그래요? 서양에는. 그 카리모라는 남미에서 살다가 탈출해가지고 플로리다도 흘러들어온 그 사람인데 이제 진짜 좀 그 토머스 해리스의 소설에서는 한니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좀 보통 사람이라면은 우액할 만한 역겨운 악역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카리모라는 C네요. 근데 K가 아니고. JYP가 하는 말은 대부분 헛소리. 너무나 진지하게 K로 시작하는 이름이 없다 그래서 박평이랑 저랑 또 고개를 그런가 아니 보다 그거는 맞아. K로 시작한 이름은 적은데 그래서 왠지 낯설 느낌을 주려고 습지 소녀 같은 한테는 K로 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카리는 K가 아니라 C라고요. C로 시작한다고. 그래서 카리모라라는 소설 자체는 그다지 신통치 않았는데 제가 JYP한테 책걸상에서 하자라는 얘기도 안 했던 것도 그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 가제가 노래하는 곳에 카야랑 카리모라의 주인공인 카리모라가 약간 연상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카리모라의 그 여주인공도 굉장히 기발하고 그리고 또 저돌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재워오는 그 악역들, 세상 지독한 악당들을 막 퇴치하는 내용이거든요. 가제가 노래하는 곳, 박평은 어쨌든 평론가로서 네.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소설을 읽고 진짜 아름다운 소설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는 일단 그 인물이 그러니까 버려지는 존재잖아요. 계속해서 시작부터 엄마에게 버려지고 가족들에게 버려지고 좋아했던 남성에게 버려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르면 이 카야라는 한 여성은 그냥 버려진 땅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버려진 자연. 어느 순간 계속해서 이제 동떨어진 이제 혼자 계속 그 고립돼 있는 자연처럼 느끼는데 그런 이 카야라는 존재를 또 필요에 따라서 마구 이제 정복하려 하고 사용하려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점점 더 한 인물일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이고 자연이고 이런 것들로 점점 더 이렇게 확장되어 간다는 느낌이 역시 들더라고요. 문학평론가. 그러게. 근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이 정말 이 카야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욕망들 그리고 꿈, 뭐 절망 이런 것들과 자연 그 하나하나의 사물들이라든지 그 묘사되는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다 생동감이 넘쳐서 그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도식적으로 사용됐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자연은 그 자연대로 그리고 또 인물은 인물대로 근데 나중엔 이게 하나로 합쳐지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떤 소설을 보면은 한 세계가 확 열리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가제가 노래하는 곳이 저한테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뭐 생태라든지 이런 지점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문 하나를 열어주는 것 같은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생태 환경 이런 쪽에 워낙에 익숙한 편이라서 그런 면에서는 가제가 노래하는 곳을 그렇게 풍부하게 읽지를 못했는데 방금 박평 얘기를 들으니까 델리아 온스가 그런 걸 의도하고 썼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
이 소설에서 자연을 이제 운유하고 있는 등장인물이 카야라는 습지 소녀잖아요. 근데 이 카야라고 하는 습지 소녀는 마냥 착하지도 않고 그리고 마냥 수동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마냥 공격적이지도 않는 다채로운 면모를 가지고 있고 이 카야라고 하는 캐릭터의 다채로운 면모 때문에 아까 언급한 여러 가지 종류의 이야기들이 책 한 권에 펼쳐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자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관조의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 자신을 아름답다고 간주하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막 되게 품어주는 존재이기도 하고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 캐릭터랑 절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걸 델리아 온스가 의도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역시 평론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네, 진짜로 우리 같은 이 사이비들은 차원이 달라. 네. 아니 평론가들은 뭐 이렇게 그 평론을 평론스럽게 말하는 방법 이런 거 어디 학원에서 배웁니까? 집에서 공부하죠. 고급진 표현 이런 거. 고급진 표현 이런 거 어디? 아니에요. 책을 보죠. 그 이제 비평들도 작품 좋은 작품들을 이제 읽어왔던 비평의 역사들이 있으니까. 저도 읽는데 왜 저는 안 되나요? 되죠. 비평집들도 많이 봐야겠네요. 비평집 많이 보죠. 아, 우리는 비평집은 별로 안 보잖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비평집 읽는 게 저 취미였었는데 한때. 한때? 김현 시절에? 옛날 얘기하는 거지. 정과리까지는 읽었겠구나. 20년 전에. 근데 이 작품 안에 시도 너무 좋은 요소 중에 하나예요. 시. 네. 그 얘기 해야죠. 여기 보면 그 아만다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쓴 시가 계속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인용되면서. 그런데 그 시는 실제로 있는 시인가요? 찾아봤지. 아만다 해밀턴이라고. 그랬더니 무슨 젊은 여자 사업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찾아봤더니 아만다 해밀턴이라는 시인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즉 여기 나오는 아만다 해밀턴의 시라고 인용된 모든 시는 그냥 델리아 오원스가 쓴 거야. 보니까 시도. 더 놀라운 거죠. 시도 되게 근사하게 물론 번역되어 가지고 좀 우리가 원문의 느낌은 못 받지만 시도 되게 근사한데 이것도 다 쓰신 것 같아요. 직접. 근데 이런 게 많아요. 그 에투우드도 마거릿 에투우드도 뭐 항상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르는 작가잖아요. 소설 읽어보면 중간중간에 시가 많이 나오는데 본인이 다 쓰는 시, 본인이 시인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이제 작품들은 보면 더 이제 매력이 그 안에 되게 다양한 언어들이 있는 거니까. 근데 가제가 노래하는 것도 그랬어요. 그리고 뭐 비슷한 이야기지만 김선형이라는 분이 번역을 하셨는데 이거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상당히 매끄럽게 잘하신 것 같다는 이 김선영 선생님께서 받았습니다. 또 이게 번역계 또 달인이신 것 같더라고요. 네, 유명하신 김선영 선생님 번역은 김선영 선생님 때문에 일단 찾아서 읽으시는 분들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 내용의 특성상 수많은 그 생물 관련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거야 뭐 사전 찾아보면은 어디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도 이 흑인 50년대 말투, 흑인 말투, 그다음에 또 이 옛날 이 언어를 또 배우는 과정 뭐 이런 부분에서 또 굉장히 까다로웠을 것 같은 부분들이 많던데 그리고 잘 읽혀요. 아마도 노스 캐롤라이나주의 사투리 같은 것들도 소설에서는 나올 텐데 그런 것들도 잘 옮기신 것 같고요. 그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이런 책들 번역하셨어요. 미 비포 유,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프랑켄슈타인, 시녀 이야기. 그 유명한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그것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뭐 번역상도 받으시고 그래서 김선영 선생님 번역은 김선영 선생님 때문에 찾아서 읽으시는 독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 선생님 이 책은 원고지 매당 가격을 더 받았어야 한다. 일단 음식 이름이라든지 하여튼 일상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역주도 좀 군데군데 들어가고 번역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책걸상 애청자분들한테 정보를 하나 드리면 이 책을 읽으시고 나면
델리아 오온스 할머니가 다음 책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요. 근데 두둥 준비하고 계시대요. 그래요. 네, 오. 저는 이 책이 처음이자 마지막 델리아 오온스 소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고 지금 두 번째 작품의 집필을 이미 시작을 했고 그 두 번째 작품은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야생동물을 오랫동안 관찰해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프리카가 배경입니까? 포유류 수컷의 지배 양식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어? 약간 뭐라고요? 이거랑은 전혀 다른. 그러니까 포유류 수컷들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공동체를 지배하고 지배 양식. 지배 거의 양식. 반대에 가까운. 네 거의 그러니까 작품이. 여기는 이제 그 카야라고 하는 여성의 성장기였잖아요. 근데 그 새롭게 집필하는 소설은 이것처럼 그 소설도 지난날의 체험이라던가 의식이 오늘날의 삶에 혹은 등장인물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같은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포유류 수컷들의 지배 양식. 그 새로운 작품에 사람도 나오겠죠? 사람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마 박평이 아까 멋지게 해석을 한 것처럼 그런 포유류 수컷의 지배 양식을 인간 사회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서 약간 거칠고 폭력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뭔가 부각이 되는 소설로 재탄생을 시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걸 듣고서도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가제가 노래하는 곳은 진입장벽이 한국 독자들에게 진입장벽이 약간 있긴 합니다. 이게 50년대 미국 또 시골 습지 그래갖고 잘 낯선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이잖아요. 네. 그래서 상상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책도 좀 두껍고 해서 읽을까 말까 망설일 수도 있고 처음에 몇십 페이지 보다가 그냥 지겹다 지루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견디고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그냥 바로 그냥 쭉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까지가 약간 그 몰입을 하기 위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지점이고 그 지점을 넘으면 끓는 점을 넘겨서 이제 계속해서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 읽으면 진짜 아까 박평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다른 소설 세계에 와 이제 접속하는 그런 즐거움 같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 근데 많이 팔리지 않았다. 이게 뭐 본국에서의 판매와 비교하면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만은 말할 수가 없는 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게 9월에 이제 증세를 한 건데 그때 벌써 3개월 동안 실세를 찍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6월 14일 날 초판 일세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3개월 만에 7세를 찍었으니까 많이 팔린 거네. 많이 팔린 거네요. 그리고 읽은 사람들의 평가가 너무 좋아서 저도 이거 다 찾아봤는데 다들 일단 읽으면 4시간, 5시간 완독 뭐 이런 평들이 정말 많고 읽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호평이기 때문에 다음 작품도 나오면 더 그 아니나 좋죠. 다를까 그 책걸상 크루 중에서 책 많이 읽는 혼비님도 그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가제가 노래하는 곳을 먼저 읽으신 분들이 다 너무나 좋다고 하는데 YG님은 읽으셨으니까 어떠셨어요? 그래서 뭐 충분히 재밌게 읽을만하다고 또 제가 권해드렸는데 진짜 누가 책 어땠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읽으실 의향이 있으면 꼭 읽으세요. 라고 권해드릴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데 아예 읽으실 의향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들이 조금 있어요. 아까 JYP가 이야기했던 그런 대목들. 네. 하지만 그 진입장벽의 어려움을 뚫고 한번 가볼 만한 길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정말 여러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다른 나라도 갈 수가 있고 한데 그 정말 짙은 습지의 향을 맡는다라는 것은 이런 가제가 노래하는 것과 같은 소설이 아니면 좀 불가한 일인 것 같아요. 불가한 네. 일이죠. 네. 그런 점에서 좀 추천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언제 그 아프리카에서 야생동물과 7, 8년 사셨던 분 또 그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곰 연구하시는 분이 쓰신 습지 이야기. 습지 이야기를 언제 읽어볼 수 있겠어요?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습지 같은데 가고 싶어진다. 막 맞아요. 한번 배 정말 타고. 우퍼늪 저 떠오르고. 찾아봤어요. 실제로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이 무대가 되는 곳을 지도에서 찾아봤더니 그 실제로 지도에 나오더라고요. 습지 투어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가면. 분명히 있을 한국은 거예요. 없어요?
한국은 우포늪 가면은 우포늪 있죠. 네. 근데 약간 근데 지형이 다르죠. 지형이 다르니까 완전히 다르겠죠. 거기 이제 플로리다나 이쪽 그 습지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습지하고는 모양이나 스케일이 다 다르니까. 네. 자,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대박으로 히트를 했고 한국에서도 뭐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꽤 많은 분들이 읽고 호평하고 있는 델리아 오언스의 장편 소설 가제가 노래하는 곳 읽어봤습니다. 근사한 소설이었습니다. 클래식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전혀 색다른 소설의 매력과 재미에 한번 빠져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올해 가기 전에 꼭 드셔서 읽어보시면 후회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